자, 그럼 오늘은 이 완성된 모델링의 색깔을 한번 칠해 보도록 합시다. 색깔을 칠하는 방법은 굉장히 다양한데요. 기본 개념 중에 하나인 UVW로는 설명을 하고 얼굴, 몸 부분 사례들을 한번 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본 텍스처를 통해서 그러니까 포토샵이나 뭐 다운로드 받은 이미지, 어쨌든 JPG 파일로 이 캐릭터의 겉을 감싸는 걸 우리 매핑한다고 표현을 하는데요. 뭐 동영상도 가능하고 내일 뭐 JPG, PNG 다 가능한데 고퀄리티 콘텐츠는 보통 PNG를 많이 쓰고 일반 콘텐츠는 그냥 JPG를 통해서 진행을 하게 되죠. 자, 그럼 이 텍스처 겉에 이미지를 입힌다는 개념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캐릭터는 잠깐 옆으로 두고 연습을 충분히 진행을 한 후에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가운데 3이 좋으니까 지금 크레이트가 선택이 되어 있었어요. 항상 작업을 한 다음에는 선택을 해제를 해야 되겠죠. 스탠다드 말고 그냥 일로 가서 이 바디랑 헤드로 나뉘어 있는 요 파일을 제가 또 올려 드릴 거예요. 그러니까 중간중간 단계마다 첨부해서 올릴 거니까 참고로 하시도록 하고요. 뭐 갑자기 다른 컴퓨터에서 특강을 듣게 됐어. 근데 실습 파일이 필요해. 내가 지금 작업하던 게 없어. 그럴 때는 이 캠퍼스에 있는 거 제가 첨부해 놓은 거 그때그때 받아서 진행을 해도 된다는 얘기겠죠. 자, 뭐 하이드 개념 메뉴에도 있는데 여기서도 간단하게 할 수가 있죠. 여기 리스트에서 눈 버튼을 잠시 꺼주면 잠깐 아무것도 없는 씬처럼 바뀌죠. 그러다가 작업할 때는 다시 이렇게 켜주면 되죠. 잠깐 끄도록 하겠습니다. 큐브랑 스피어를 통해서 텍스처 개념 조금 이해를 해보도록 할게요. 일단 박스를 하나 이쁘게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정육면체를 만들기 위해서 길이를 똑같이 맞춰줄게요. 랭스, 위스, 헤이트를 전부 다 50, 50, 50으로 바꿨습니다. 그 다음에 얘한테 재질을 하나 입혀주도록 할 텐데요. 재질을 입히기 위해서는 렌더링 메뉴에서 이 메테리얼 에디터, 콤팩트 메테리얼 에디터를 켜보겠습니다. 자, 뭐 여러 가지가 쭉 있어요. 여기는 뭐 무수히 끝없이 계속 많은 메테리얼들을 만들 수가 있는데 아무거나 하나 선택해 보겠습니다. 아무거나 하나 선택을 해서 지금 선택이 돼 있죠. 큐브가 이 아이콘 Assign Material to Selection 누르면은 새로운 빈 껍데기, 재질이에요. 재질. 새로운 껍데기가 하나 이렇게 적용이 됩니다. 말 그대로 Assign to Selection, 내가 셀렉션한 큐브에 적용을 하겠다. 적용이 됐어요. 적용이 됐는데 지금 뭐 이미지를 연결하기 전에 할 수 있는 거는 뭐 컬러나 스피어 같은 경우에는 얼마큼 뭐 반짝반짝 빛날 건지, 예를 들면은 뭐 스페큘러 레벨을 바꾸면은 여기 약간 반사광 생겼죠. 이런 식으로 해서 이렇게 반짝반짝 빛나게 할 수도 있어요. 뭐 요 정도는 기본 그냥 거기서 할 수가 있고, 뭐 앰비언트 하면은 뭐 기본 색깔을 바꿀 수가 있죠. 그 다음에 요 라인의 색깔은 요 기본 도형 오브젝트의 모디파이에는 요 색깔이죠. 이 색깔이 라인의 색깔이 됩니다. 이런 식으로 엣지 페이스, 제가 지난 시간 설명드렸죠. 처음에 면을 분할해도 면 분할한 게 안 보이는 분들은 엣지 페이스 체크가 안 돼 있기 때문이에요. 자, 여기서 뭐 여러 가지 연결시킬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일단 이미지 하나를 연결시켜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미지 안쪽은 기본적으로 제가 잠깐 에디터블 폴리를 바꿔볼게요. 그 다음에 면을 하나 이렇게 지웠어요. 지웠죠? 안에는 보시듯이 까만식으로 이렇게 색깔이 있긴 있는데 이미지 같은 거 넣으면 안쪽이 좀 애매하게 나올 때가 있어요. 그때 투 사이드를 체크를 해주면 보이지 않는데도 이쁘게 이렇게 면이 나오게 됩니다. 근데 안쪽은 굳이 필요 없죠. 필요 없을 때는 그냥 끄면 되는데, 만약에 뭐 구멍이 뚫려 있다든지 캐릭터가 움직이다가 안쪽까지 보이는 상황이 가끔 연출이 되죠. 그때는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재질 자체에도 옵션이 많이 있어요. 뭐 예를 들면은 와이어를 클릭했다. 그러면은 재질 입혀져 있는데 잠깐 이 오브젝트만 와이어로 볼 수 있는 거죠. 엣지 페이스는 전체 이 씬 자체에 대한 설정이죠. 있는 오브젝트를 전체에 해당이 되는데 요 재질 하나만 잠깐 와이어로 보고 싶다. 그럼 걔만 와이어를 잠깐 키면 돼요. 그 다음에 뭐 페이스 매듭도 여러 가지가 있는데 투 사이드랑 와이어 같은 경우는 좀 알아두면 좋겠죠. 자, 앰비언트라 디퓨전, 스페큘라 뭐 등등등 많은 것들이 있습니다. 얘를 좀 살펴보도록 할게요. 네, 오른쪽에 보시면은 뭐 스탠다드란 부분이 있습니다. 얘를 클릭을 한번 해볼게요. 얘는 지금 스탠다드로 돼 있고, 스탠다드를 클릭하면 굉장히 많은 것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걸 재질이라고 부르죠. 메테리얼 재질인데
좀 여러 가지 것들을 다운로드 받아서도 쓸 수가 있고 굉장히 다양하게 이용을 할 수가 있어요. 이 스탠다드 재질이라고 하는 거는 말 그대로 기본, 스탠다드가 기준이죠. 기본의 그런 재질이란 뜻으로 알아두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앰비언트가 있어요. 이를 더블 클릭해보면 여기서 이제 색깔을 바꿀 수가 있죠. 자, 맨 밑으로 내려가 보면은 맵이라는 게 있습니다. 얘를 보시면은 평소에 이렇게 꺼 있어요. 그러다가 키면은 이런 식으로 이렇게 펼쳐서 볼 수가 있죠. 자, 보시면은 여기가 처음에 이렇게 하면 잠겨 있어요. 얘를 이렇게 잠겨 있는 분도 있고 안 잠겨 있는 분도 계실 텐데 이렇게 돼 있는 거를 이렇게 펼치시면 됩니다. 자, 앰비언트 컬러의 노 맵이라고 돼 있죠. 이 부분을 클릭해 보면 다양한 것들을 연결시킬 수가 있어요. 자, 근데 제가 지금 말을 좀 빨리 해서 다시 한번 정리해 보도록 할게요. 자, 렌더링 옵션에서 매테리얼을 킨 상태입니다. 매테리얼 에디터이죠. 자, 매테리얼들은 재질들이에요. 전에 몸통하고 머리에 썼던 재질도 여기 남아있고, 만약에 좀 더 많은 개수를 보고 싶다. 그러면 여기 옵션에 있죠. 지금은 가로 3줄, 세로 2줄로 해서 6개가 보이는데 클릭할 때마다 보이는 개수가 이렇게 달라집니다. X로 단축키가 되어 있어요. 전체 존재하고 있는 개수는 뭐 변하지 않는 건데 내가 한 번에 몇 개를 볼 거냐 할 때 처음에 배울 때 그냥 6개 보는 게 편한데 추후에는 여러 개를 한 번에 보는 것도 좋겠죠. 자, 어쨌든 얘를 이제 기본 색깔과 여기는 간단한 것들은 설명드렸고 이미지를 연결시킬 때는 안 보이는 것도 잠깐 이렇게 접어놔도 되겠죠. 맨 밑에 맵을 펼칩니다. 맵은 말 그대로 지도예요, 지도. 그 다음에 앰비언트 컬러가 기본 색깔인데 여기에 만약에 활성화가 안 된다, 이런 식으로 클릭이 안 된다 하면은 이게 잠겨 있을 확률이 큽니다. 이렇게 펼치면 돼요. 요 조그만 자물쇠 같은 게 있는데, 자, 앰비언트 컬러는 기본 색인데 여기 노 맵으로 돼 있죠. 말 그대로 지금 아무 맵도 없어요. 근데 클릭을 해보겠습니다. 클릭을 해서 펼치면 뭐 체크 무늬도 있고 우리가 뭐 추후에 배울 굉장히 리얼리티한 뭐 굉장히 다양한 것들이 있어요. 근데 요거 하나하나 배우기에는 우리는 모델링 수업이니까 요거 하나하나 설명하다 보면은 렌더링하고 이펙트 수업이 돼요. 그러니까 심플하게 컬러 입히는 거, 이미지 연결시키는 것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를 들면 간단하게 뭐 체크 같은 거는 얘 연결시키면은 이런 식으로 체크 무늬로도 볼 수가 있어요. 근데 요거 말고 우리는 이미지를 연결시켜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미지는 비트맵입니다. 자, 비트맵 더블 클릭하면 여기서 이제 파일을 선택하면 돼요. 전 받아놓은 이미지가, 잠시만요. 바탕 화면에 제 면허 중에 있는 폴더에 주사위 관련된 이미지를 하나 받아왔습니다. 그냥 일반 JPG 파일이에요. BMP, JPG, PNG 상관없습니다. 여러분 사진도 괜찮고 뭐 인터넷에서 받은 거, 핸드폰으로 찍은 거 어떤 것도 상관이 없어요. 어떤 이미지든 여기에서 이렇게 연결하면 됩니다. 어떻게 연결시켰다고요? 맨 밑에 맵에 있는 것 중에 지금 이미 비트맵이 연결이 돼서 이렇게 나왔는데 다시 처음 여기에서 얘를 클릭하고 비트맵을 클릭해 주면 되는데 저는 한번 해줬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나와 있죠. 그 다음에 얘가 단계별로 생각을 해볼 수가 있는데 이게 윗단계요. Go to Parent 하면 이게 처음 단계이죠. 거기에서 제가 비트맵을 연결시켜 줬고 여기에서 이미지 연결, 아직 선택을 안 한 상태예요. 그래서 비트맵 클릭하고 바탕화면에서 다시 제가 파일이 너무 많다 보니까 아까 제가 받아놓은 게 이건가? 이거 아니고 잠시만요. 여기 있네요. 자, 얘를 그냥 선택을 해주기만 하면 됩니다. 선택을 해주기만 하면 돼요. 자, 그 다음에 여기 옵션들이 막 있는데 Show Shaded Material in Viewport, 뭐 Material ID 체크 등등 많은 것들이 있어요. Wake Material 등등등 있는데 Show 요를 클릭을 해줍니다. 그럼 그때 이렇게 적용이 돼요. 어떤 거냐? Show Shaded Material in Viewport, 여기 조그만 아이콘입니다. 얘를 클릭을 해야 이게 보여요. 만약에 얘를 다시 끄면은 이미지가 안 보이고 얘를 클릭을 해야 끝에서 네 번째 있는 아이콘이죠. 비트맵이란 글씨 위에 있는 조그만 사각형 안에 동그라미 들어있는 거 Show Shaded Material in Viewport를 클릭을 해야 얘가 보이게 됩니다.
자, 일단 이미지 적용시키는 거는 요거예요. 근데 제가 뭐 얘한테 이게 제가 표면을 쭉 펼친다고 표현을 했는데 그걸 언랩 과정이라고 합니다. 근데 언랩을 지금 해주지 않은 상태에서 그냥 이미지 연결만 시키면 이런 식으로 각 면에 그냥 하나씩 적용이 돼요. 그리고 재질을 하나 지금 만들어 놓은 상태이죠. 이 상태에서 얘는 하나의 재질이에요. 만약에 여기서 뭐 스피어를 하나 새로 생성했다. 근데 큐브에 해놓은 재질인데 얘는 어디에든 적용이 이루어질 수가 있습니다. 하나의 재질이죠. 스피어를 선택하고 얘를 다시 어사인 시켜주면 또 이런 식으로 나오게 돼요. 어떤 개념인지 아시겠죠? 얘는 옷장 안에 들어있는 하나하나의 옷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얘를 다시 끄고. 근데 제가 원하는 거는 이 주사위 모양의 각 면에 이 조그만 이미지 하나씩 뜨게 할 거예요. 그래서 1부터 6까지 주사위처럼 표현이 되게 할 건데 그런 과정을 할 때 언랩이 필요합니다. 랩이 씌우다이죠. 앞에 언을 붙여서 씌운 걸 다시 뭐 쪼개다. 뭐 그런 개념이 언랩입니다. 자, 그래서 얘를 지금 에디터블 폴리로 바꾸고 모디파이에서 언랩을 시켜주도록 할게요. 언랩 UVW가 됩니다. 메뉴가 굉장히 많은데 중요한 게 처음에 언랩 과정 하다가 또 이 3D Max가 어렵거나 질려버리게 되는 경우가 생겨요. 그래서 메뉴가 굉장히 많은데 언랩을 쫙 두 줄로 보면은 이와 같이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얘는 뭐 필요 없어요. 얘는 접으면 되고 얘도 필요 없습니다. 메뉴가 많을 필요가 전혀 없죠. 요것도 필요 없고 요거 두 개를 가장 많이 써요. 얘 두 개만 화면에 이렇게 두시면 됩니다. 딴 거는 굳이 안 쓰니까 괜히 펼쳐놓고 부담 느끼지 말고 필하고 프로젝션 요 두 개만 하면 되는데 뭐 일단은 실린더리컬 맵을 클릭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실린더 모양이 뜨고 뭐 fit, 센터 등등 그리고 모양이 되게 다양하게 있는데 얘한테 이미지를 덮어 씌울 수 있는 방법들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해 보도록 할게요. 자, 일단은 이 안에 보면은 버텍스, 엣지, 폴리곤으로 나뉘어 있어요. 에디터블 폴리 안에도 있지만 그거랑은 좀 다른 개념이죠. 방금 적용시킨 언랩 안에 포함되어 있는 버텍스, 엣지, 폴리곤이 있는데 폴리곤을 하나 선택을 해 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프로젝션을 클릭을 해보면 뭐 플래너, 실린더, 뭐 원, 박스 등등 요런 모양으로 있습니다. 예를 들면 실린더리컬을 잡아서 이런 식으로 하면 내가 각각 선택한 면에 어떤 형태로 이미지를 덮어 씌울 것인가 하는 것 등등을 선택을 할 수가 있어요. 이건 하나하나씩 해보면 좋을 것 같고요. 폴리곤 면을 지금 하나만 선택했는데 물론 여러 가지 폴리곤 면을 선택해도 비슷하게 적용이 됩니다. 지금 면 하나에만 지금 해보는 거죠. 또 이런 식으로 했고 얘는 가끔만 써요. 뭐 특정 면에 필요할 때 그럴 때 이렇게 쓰게 되고 어쨌든 중요한 건 지금 적용되어 있는 이미지는 주사위 이미지이죠. 근데 제가 말씀드린 대로 얘를 하나하나씩 이제 각각 면에 안착시켜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떻게 하면 되냐? 굉장히 쉽습니다. 여기서 무조건 연습을 해보고 그 다음에 캐릭터로 가야 돼요. 여기서도 연습 한번 해볼 거고 그 다음에 스피어를 통해서도 심 개념을 좀 설명을 드릴 거예요. 일단 폴리곤 앞에 면을 하나 선택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요거는 좀 이따 스피어에서 연습할 거고 일단 요거부터 해볼게요. 펠트 맵이라는 아이콘이 있습니다. 저 아이콘 모양이 어디서 온 거냐면 약간 동물의 가죽을 쫙 펼친 듯한 그런 느낌의 아이콘이죠. 쟤를 클릭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클릭하면 저희가 듀얼 모니터여서 오른쪽에 있는 걸 이렇게 당겨하는데 얘는 정사각형이어서 더 뭐 피고 뭐 어쩌고 할 것도 없이 딱 정사각형 모양으로 이쁘게 나와요. 근데 이걸 스피어에서 해보면 좀 틀립니다. 자, 어쨌든 이 상태에서 스타트 펠트 한번 해주면 더 쫙 펼쳐져요. 그 다음에 스타트 릴렉스 하면은 또 이쁘게 만들어지는데 얘는 어차피 이쁜 정사각형이어서 더 뭐 만질 게 없죠. 그래서 요거 펠트 관련된 거는 이따가 요거 바로 이어서 스피어에다가 칼집을 내서 쫙 펴볼 거예요. 그때 펠트는 좀 더 디테일하게 설명드리고 여기도 메뉴가 막 뭐가 이렇게 많죠? 거의 다 안 써요. 그러니까 얘도 신경 안 쓰셔도 됩니다. 메뉴가 되게 많아서 복잡하게 느껴질 수가 있는데 전혀 신경 안 쓰셔도 돼요. 자, 근데 여기에서 지금 보고 있는 게 펠트는 잠깐 필요 없으니까 끄고 얘를 좀 크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얘가 뭐냐? 여러분들이 캐릭터 겉에 옷을 입혀주기 위해서 칠해줘야 될 3D Max 안에 들어있는 미니 툴이라고 할 수 있는 UV 에디터
편집창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여기 보면은 여러 가지 것들이 있는데 이렇게 선택하면 내가 적용한 이미지가 여기 보여져요. 처음에는 그냥 이런 개념들로도 할 수도 있고, 예를 들면 캐릭터 얼굴에 UV를 쫙 피고 잘 적용이 됐나 안 됐나 체크하기 위해서 이렇게 보기도 해요. 무지개 빛깔의 이런 걸 보기도 하는데, 그러면 이런 식으로 나와집니다. 여기서 잘 보세요. 제가 지금 선택한 면이 요거잖아요. 빨간색 면, 얘에 대한 지도가 여기 그대로 뜹니다. 이미지에 대해서 얘를 어디에 두느냐에 따라서 그게 실시간으로 적용이 돼요. 근데 처음에 이거를 캐릭터에서 바로 하면 여러분들이 너무 헷갈릴 거예요. 그래서 큐브에서 보고 스피어에서 해보고 그 다음에 캐릭터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근데 얘를 내가 이미지를 아까 비트맵 연결해서 하나 적용시켜 놨잖아요. 그게 이 부분에 떠요. 세 번째 뜹니다. 그냥 체커로도 할 수가 있고, 체커는 면 배열 같은 거 볼 때는 체커로 보는 것도 뭐 괜찮겠죠. 아니면 엣지가 뭐 여러 개예요. 뭐 라인이 여러 개일 때도 뭐 면들 잘 세팅되어 있나, 뭐 버텍스나 뭐 라인들 릴렉스 안 시켜도 되나, 그런 거 볼 때는 체크로 보는 것도 좋겠죠. 그리고 내가 비트맵 연결시켜서 적용한 거는 세 번째 뜹니다. 클릭해서 보면 이런 식으로 돼 있죠. 지금 제가 면 하나만 잡고 펠트를 진행을 했어요. 그래서 얘를 잡고 이렇게 움직여 주면 됩니다. 그래서 원하는데 오른쪽이니까 뭐 6부터 놓으면 되겠죠. 스케일도 이렇게 조정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러면 여기 이렇게 놓아집니다. 지금 제가 인터넷에서 급하게 구하느라고 해상도가 안 좋은데, 어쨌든 이 부분 내가 무언가를 놓는다는 거는 확실히 아실 수 있겠죠. 여기 보시면 WER 똑같이 있어요. 스케일도 조절할 수가 있어요. 만약에 얘를 펼친다, 그럼 상대적으로 좋게 나오겠죠. 얘를 줄이면은 다른 면에 지금 위에 겹쳐서 잘 안 보이는데 하나하나 정리할수록 더 잘 보입니다. 줄이면 이런 식으로 볼 수가 있죠. 해상도를 좀 좋은 걸 구할 거 그래서요. 일단은 면을 배치하고 이미지를 맞춘다는 개념만 좀 더 보도록 합시다. 그 다음에 이번에는 씬으로 가서 이면을 선택할게요. 제가 씬으로 가서 이면을 선택할 수 있다는 거는 여기 옵션이 폴리곤으로 되어 있기 때문이죠. 그쵸? 얘가 아니라 폴리곤으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작업할 때도 참 듀얼 모니터가 편해요. 아니면은 화면을 이런 식으로 좀 배치를 해놓고 작업해도 편하겠죠. 왔다 갔다 해야 되니까. 자, 이번에는 두 번째 면을 잡고, 얘죠, 얘. 근데 얘를 바로 하기 전에 좀 해주면 편한 게, 아무리 정사각형이지만 켜있지만 면은 선택은 했어요. 여기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 상태에서 펠트 있죠, 펠트. 펠트 맵을 클릭을 해주겠습니다. 그러면 또 가운데 이쁘게 이렇게 나와요. 스타트 펠트 해줘도 얘는 뭐 모양은 바뀌지 않는데, 이따 스피어에서 보면은 펠트 누르면 모양이 굉장히 바뀝니다. 이 상태에서 이 빨갛게 내가 지금 선택되어 있는 요 면 있죠. 지금 씬하고 같이 봐야 돼요. 요 면이 이 면에 대한 지도입니다. 그럼 당연히 줄여줘야겠죠. 줄여준 다음에, 자, 줄이는 것도 원하는 대로 할 수 있어요. 모서리 잡고 이렇게 가로 세로 비율도 바꿀 수가 있고 해서 원하는 면에 갖다 주면 이런 식으로 색칠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뭐랄까요, 요즘 어린이들은 잘 가지고 놀지 않겠지만 옛날에 종이 인형이라는 개념이 있었어요. 최근에는 종이로 만들어진 프라모델 같은 거 좀 많이 팔리고 있는데, 종이로 만든 프라모델을 조립하기 전에 쫙 펼친 상태 있죠. 그 개념을 이 부분이라고 생각하면 되고, 이걸 언랩 작업이라고 합니다. 마저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6, 3 했고, 그 옆에 면도 잡고, 여기서 잡으면 여기서도 동시에 잡혀지죠. 그 다음에 스케일 줄이고, 스케일 줄이기 뭐 이렇게 하고 비율을 맞추기 귀찮으면 그냥 모서리 잡고 이렇게 크게 맞춰도 됩니다. 그리고 잡고 위치 옮기면 끝이죠. 어떤 개념인지 아시겠죠? 그냥 요거 할 때는 제가 이미지 올려드릴 것도 없고, 그 주사위가 영어로 다이스잖아요. 그 다이스 텍스처 치면은 이런 이미지 구글에서 굉장히 많이 구할 수가 있습니다. 가져다가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제가 오늘 그 목 상태가 너무 안 좋아서 요거 앞에 것만 찍고 뒤에 거는 조금 오후에 목 좀 괜찮아진 다음에 이어서 올리도록 할게요. 제가 그 막 무리하거나 그런 게 아니라 건조할 때 목이 좀 이렇게 가는 경향이 있습니다. 얘도 마저 해보고 위아래도 해보도록 할게요. 선택한 다음에 모서리 잡고 쭉 당겨서 한 번에 이쁘게 잡고 영역만 맞춰주면 끝이죠. 스케일은 언제든지, 그러니까 자꾸 위에 다른 아직 세팅 안 한 면들이 자꾸 선택이 돼요. 미리 이렇게 다른 쪽으로 옮겨 놓으면은 작업하기 훨씬 편하겠죠. 자, 이런 식으로 작업을 했습니다. 자, 위에 면이 여기 있죠.
아까 위에 겹쳐져서 보여진 면들이 아직 세팅이 안 된 면들이에요. 위에도 잡아주고 밑에도 잡아주고. 자, 그러면 이미지 하나를 가지고 처음에 비트맵 그냥 연결시켜 준 거에서 간단한 언랩 작업을 거쳐서 면을 하나하나 한번 세팅을 해봤습니다. 요런 작업을 바로 언랩 작업이라고 해요. 제가 캐릭터 텍스처 이미지도 미리 보여드렸죠. 인터넷상에 있는 거 정사각형 안에 캐릭터의 각 부분들, 얼굴, 뭐 옷, 헤어 다 나뉘어져 있습니다. 근데 이거를 초보자들이 정사각형 안에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다 정리를 하려면 너무 힘들어요. 그래서 두 부분이나 세 부분, 네 부분으로 나눠서 하시면 됩니다. 나눠서 각각 부분에 하나하나의 재질들을 적용시켜 주신다고 생각을 하면 돼요. 근데 이걸 반드시 큐브에서 연습을 한 다음에 스피어에서도 연습하고 그 다음에 캐릭터에서 해야 에러 없이 잘 진행을 할 수가 있습니다. 처음에 이걸 설명하고 바로 캐릭터에서 해버리면 여러분들이 너무 힘들어요. 일단 큐브에서 연습하시고 이 각각 면의 이미지를 세팅하는 요 개념을 좀 이해하셔야 됩니다. 자, 그럼 큐브는 이렇게 보면 되고요. 이 스피어를 통해서 심이라는 중요한 개념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할게요. 자, 너무 분할이 많이 됐으니까 얘는 세그먼트 32는 너무 그렇고 한 15 정도. 오케이. 요 정도 세그먼트 15 정도의 스피어를 만들었습니다. 역시나 똑같이 에디터블 폴리로 바꿔보도록 할게요. 에디터블 폴리를 바꾼 다음에 얘한테 언랩을 적용시키고 여기에서 심이란 걸 한번 연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언랩 UVW를 적용시킨 다음에 지금 제가 아무 작업도 안 했어요. 언랩만 적용시킨 상태고 삥 둘러봤더니 얘 나름대로 알아서 약간의 연투된 라인들을 생성을 해놨어요. 이거는 뭐랄까요? 물론 추가적으로 당연히 사람이 작업을 해주는데 기본적으로 맥스가 자기가 칼질을 조금 하는 게 있어요. 어쨌든 이 상태에서 언랩이고 폴리곤 하나 선택하고 이 펠트를 눌러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이와 같이 펼쳐지죠. 근데 우리는 면 하나는 중요치 않아요. 얘와 이어져 있는 전체 면들을 선택하려면 이 펠트 아이콘 밑에 있는 Expand Polygon Selection to Sim 이라는 요 아이콘이 있습니다. 얘를 클릭하면 얘와 이어진 다 전체 친구들을 이렇게 선택을 해줘요. 근데 얘만 하나 덩그러니 선택이 안 된 이유는 아까 심 펠트를 한번 해줬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얘를 아예 없애고 전 단계로 가서 오케이. 이 상태에서 언랩 다시 해줄게요. 이 상태에서 언랩 해주고 면을 하나 선택하고 펠트 누르지 말고 바로 밑에 있는 Expand Polygon Selection to Sim 이게 하늘색 점선 무늬 사각형 안에 흰색 가로 3칸 세로 3칸 흰색 사각형이 있고 노란색 화살표가 있는 아이콘 있죠? 그겁니다. 클릭하면 얘와 이어진 폴리곤들이 전체 선택이 돼요. 이 상태에서 펠트 눌러볼게요. 위아래는 제가 거의 안 만지죠? 여기 있는 메뉴들만 씁니다. 펠트를 클릭하면 이와 같이 메뉴가 딱 떠요. 근데 얘는 지금 뭐 쫙 펼치지 않고 입체적으로 그냥 한 뷰에서 본 것과 같죠? 이 상태에서 뭘 해줘야 되냐면 스타트 펠트를 눌러줍니다. 스타트 펠트 눌러주고 스타트 릴렉스 하고 스타트 펠트 릴렉스 하다 보면은 조금씩 펼쳐져요. 이런 식으로 펼쳐지는데 지금 한 번에 쫙 안 펴지는 이유가 우리가 심 작업을 아직 안 해줬기 때문입니다. 심 작업을 해주도록 할게요. 심 작업이 뭐냐면은 쫙 펼쳐지기 위해서는 면들이 다 붙어 있으면 안 되잖아요. 특정 면들이 쪼개져 있어야 거기에서 쪼개져서 쫙 펼쳐지겠죠. 그 작업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 Expand Polygon Selection 폴리곤 셀렉션 왼쪽에 보면은 에디트 심이라는 게 있습니다. 선택을 한번 해볼게요. 클릭하면 내가 선택한 엣지들이 하늘색으로 바뀌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일단 이렇게 작업을 해줬습니다. 그 다음에 폴리곤 가서 면 하나 선택하고 다시 쫙 선택하고 펠트를 다시 해주도록 할게요. 아까 이 점 있죠? 요 라인이 저쪽에서 제가 추가로 심을 추가해 준 부분이에요. 지금은 다 이해 가신 분도 있고 반 정도 이해 가신 분도 계실 텐데 심을 추가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칼집을 이렇게 내서 쫙 펼쳤으니까 이 부분에도 칼집을 추가해 줄게요. 클릭할 때마다 하늘색으로 바뀌는 거 보이죠? 밑에도 해줬습니다. 칼집이 늘어났어요. 다시 면 하나 선택하고 익스펜드 선택한 다음에 다시 펠트, 그리고 스타트 펠트를 해줄게요. 칼집이 늘어나니까 좀 더 많이 이 연두색 라인들이 제가 칼집 낸 부분들이에요. 칼집이 늘어나서 아까보단 더 쫙 펼쳐졌죠. 여기에서 스타트 릴렉스 눌러주면 좀 더 쫙 펼쳐줍니다. 제가 칼집 낸 데를 중심으로 펼쳐진 개념이에요. 칼집을 좀 더 추가해보면 좀 더 쉽게 알 수가 있겠죠. 그 칼집이 심입니다. 그래서 에디트 심 하면은 하나하나 클릭해서, 아이고, 여기에서 폴리건, 에디트 심에서 이쪽에도 칼집을 추가해 줄게요. 자, 칼집을 또 추가했습니다. 그 다음에 칼집을 추가한 다음에 얘도 반드시 선택을 해제해 줘야 돼요. 작업한 후에는 선택 해제, 면 하나 선택, 하나만 선택한 상태에서 펠트하면 얘만 덩그러니 펴지겠죠. 그리고 얘 테두리에 자동으로 심이 추가가 돼요. 그러지 말고 얘와 이어진 면들 전체 선택. 자, 전체 선택했더니 이번에는 여기가 선택이 안 됐어요. 그 이유는 칼집이 요만큼 라인이 완성이 됐기 때문에 얘와 이어진 면들은 이만큼이 끝이에요. 그렇다면 여기는 왜 이어졌냐? 제가 부분들 선택 안 한 데가 있기 때문이겠죠. 자, 아무튼 이만큼 선택이 됐는데 이 상태에서 펠트를 눌러보면 이렇게 됐고, 스타트 펠트 하면 쫙 평면을 펼쳐주는 이런 개념이 됩니다. 끝에 들펴진 데는 스타트 릴렉스 누르면 알아서 이렇게 쫙 펼쳐져요. 이런 식으로 잘려진 겁니다. 요만큼까지 잘랐다면은 얘네도 서로 따로 이렇게 펼쳐지겠죠. 요만큼을 제가 선택을 안 해서 두 면이 하나로 이렇게 된 겁니다. 자, 얘도 면 하나 선택하고 익스펜드 누르고 펠트 해보면 얘는 요만큼만 쫙 펼쳐져요. 물론 스타트 펠트 누르지 않아도 상황에 따라서 그대로 쓸 경우가 있기도 합니다. 스타트 펠트 눌러주고 스타트 릴렉스 해주면 좀 더 쫙 잘 펼쳐지죠. 쫙 잘 펼쳐진다는 얘기는 얘를 그냥 쓰는 게 아니라 이 스케일 조정 있죠. 스케일 조정을 통해서 이걸 여기저기 잘 배치를 해요. 막 크기를 늘리기도 하고 줄이기도 하고 배치를 해서 각각의 면들을 이 안에 차곡차곡 정리를 해서 얘를 이미지를 덮어 씌우는 개념이 됩니다. 그래서 중요한 거는 일단은 잘 펼쳐져야 돼요. 그게 가장 먼저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지금 해볼 거는 큐브에서 한번 연습해보고, 그 다음에 큐브에서 연습이 끝나고 펠트 개념도 이해가 가고 이미지 적응시키는 개념도 이해가 가면 그때 이제 스피어를 꺼내는 거예요. 그리고 심 작업을 통해서 칼질한 다음에 쫙 펼쳐보는 거 연습을 하시면 됩니다. 자, 그럼 또 다른 걸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자, 이번엔 심을 만드는 방법은 되게 가지각색입니다. 처음에 에디트 심은 약간 시간이 많이 걸리죠. 라인을 하나하나씩 선택하는 방법이 있어요. 이건 시간이 좀 많이 걸리겠죠. 두 번째 있는 포인트 투 포인트 심은 뭐냐면 내가 특정 점을 선택하고 이렇게 끈끈이 줄처럼 뭐가 생겨요. 다음 점을 내가 클릭을 해요. 그러면 알아서 점과 점을 이어주는 심이 이렇게 한 번에 추가가 됩니다. 다시 한번 해볼게요. 이 점을 클릭하고 여기 끝에서 클릭해주면 끝나면 우클릭, 여기서 여기까지 한 번에 심이 만들어지죠. 에디트 심을 통해서 클릭한 것과 똑같은 결과를 가져옵니다. 또 가로로도 당연히 되겠죠. 포인트 투 포인트 선택하고 클릭하고 여기까지 클릭, 우클릭하면 여기 하늘색으로 에디트 심 클릭한 것과 같이 똑같이 생기는 걸 볼 수가 있죠. 역시나 또 면을 하나 선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에디트 심이나 포인트 투 포인트 심이나 작업하고 나서는 반드시 선택을 해제하는 거 잊으시면 안 되고요. 면 하나 선택해서 익스펜드 눌러보면 내가 칼집을 어디까지 했나 볼 수가 있고 중간중간도 칼집이 늘어났죠. 이 상태에서 펠트 누르면은 칼집들이 추가가 됐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생기게 됩니다. 이런 부분들이 칼집 때문에 생기는 거죠.
자, 그래서 뭐 이렇게 펠트를 쭉 해주고 릴렉스 해주고 뭐 이렇게 진행을 하다가 펠트 옵션 이거는 굳이 안 만져도 돼요. 이거 하다가 마음에 들면 코밋 누르면 됩니다. 그럼 이렇게 하나에 쫙 펼치는 게 완성이 됐으면 그때 이제 WR을 마음대로 하실 수가 있습니다. 뭐 늘리고 등등 해서 특정 지점에 이렇게 갖다 놓게 되는 거죠. 그 작업을 하다가 이렇게 면이 있긴 있는데 어느 부분인지 헷갈려요. 그럴 땐 보면은 이 면을 선택해 보면 돌려보면은 연결이 돼서 이렇게 보여지는 거 알 수가 있습니다. 어떤 개념인지 아시겠죠? 또 이 부분도 한번 선택을 해보면은 아, 얘는 여기서 이 부분이구나, 이런 식으로 알 수가 있죠. 자, 커밋가 한번 펠트를 해주고 OK 누르고 배치하면은 끝나는 게 아니라 언제든지 다시 또 펠트할 수가 있어요. 근데 얘를 사람이라고 치면 이 부분 정리해서 펠트 잘 해주고 나머지 부분도 세팅해서 펠트 잘 펴주고 세팅해주고 여기서 이미지 맞춰주고 하는 과정을 통해서 이 정사각형 안에 각각의 면들을 쫙 펼쳐서 잘 정리하는 작업, 이거를 언랩이라고 합니다. 잘 정리한 다음에 언랩을 시키고 그 다음에 파일 보면은 뭐 세이브, UV 작업하던 걸 UV를 할 수도 있어요. 여기 있는 메뉴들은 뭐 굳이 많이 볼 필요, 거의 쓰지 않으니까 볼 필요 없습니다. 여기 있는 건 거의 보지 않아도 되고. 자, 그래서 여기서 일단 작업을 하는 게 중요하다고 할 수가 있죠. 작업이 끝난 다음에 어떻게 진행하냐면 얘가 하나의 지도가 완성이 됐잖아요. 얘를 세이브해서 포토샵으로 가져간 다음에 포토샵에서 이걸 보면서 이 위에 칠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걔를 이미지 파일로 잘 저장한 다음에 이제 이 아까 비트맵 처음에 주사위에 연결해 줬던 거 있죠? 그런 개념으로 연결해서 적용을 하면 됩니다. 근데 보면서 포토샵 칠하고 세이브하고 칠하고 세이브하고 하면서 3D Max에서 실시간으로 보면서 칠을 한다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타블렛 작업이나 드로잉 작업이 좀 자신 있으신 분들은 이 작업이 뭐 가장 이상적인 캐릭터의 텍스처 작업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죠. 여기는 매뉴얼도 뭐 그리 중요치 않습니다. 제가 지금 직접 만지고 클릭하고 요 작업만 좀 자세히 보시면 되고요. 밑에 있는 아이콘들도 다 거의 기능들이 겹치는 아이콘들이요. 그러니까 다른 거 거의 다 신경 안 쓰셔도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얘를 저장을 어떻게 하느냐, 만약에 여기서 세이브 UV 하면은 내가 UV 지금 언랩을 피고 있는 이 작업 있죠, 이걸 그냥 세이브하는 개념이고, 이 셀렉트 아니고 툴로 가면은 렌더 UVW 템플릿이라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보시면은 1024가 좀 많이 쓰이는 크기 중에 하나이죠. 근데 더 크게 할 수도 있고 원하는 수치로 작업을 하시면 됩니다. 원하는 수치로 해서 렌더 UV 템플릿 클릭하시면 이런 식으로 이미지가 생성이 돼요. 얘 저장해서 이제 포토샵으로 가져가게 되는 거죠. 한번 간단하지만 해보도록 하기 전에 지금 샘플로 아무리 만들었지만 너무 안 이쁘게 쪼개졌죠. 좀 더 쪼개 보도록 하겠습니다. 얘를 가로 세로 이쁘게 쪼갤 텐데 얘보다는 싹 치우고 다시 개념 정리하면서 보도록 합시다. 지금 간단한 면 분할되어 있는 스피어가 있죠. 여기서 언랩 적용시키고, 언랩 적용시키자마자 캐릭터든 뭐든 언랩 적용시키자마자 연두색 라인들이 보이는데 이거는 그냥 신경 아예 안 쓰셔도 됩니다. 그리고 메뉴들이 많은데 딴 건 다 접어놓고 필하고 혹시 쓸지 모를 프로젝션, 이 두 가지 메뉴만 펼쳐 놓으시면 되고요. 자, 뭐 필 뭐 등등 많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퀵필, 필, 뭐 리셋 필 등등이 있는데 심을 열심히 만들다가 리셋 필 누르면은 다시 원상태로 돼요. 네, 심을 지금부터 추가해 보겠습니다. 가로로 쫙 일단 자르기 위해서는 에디트 심보다는 포인트 투 포인트가 편하겠죠. 클릭해서 이 점을 클릭하고 쫙 돌린 다음에 여기 정도까지 일단 심을 만들었습니다. 그럼 가운데 이렇게 쪼개진 거죠. 가운데 쪼개졌고 위아래로도 한번 쪼개 보겠습니다. 끝점을 클릭하고 밑으로 가서 콕 찍어줬어요. 가로로 크게 한 줄, 세로로 크게 한 줄 쪼개졌습니다. 이 상태에서 언랩에 있는 폴리곤 옵션으로 반드시 다른 작업할 때는 방금 작업했던 게 선택이 해제가 돼 있어야 돼요. 이걸 자꾸 까먹어서 학생들이 실수를 해서 제가 자꾸 반복해서 얘기하는 겁니다. 면 하나 선택을 한 다음에 얘와 이어진 친구들을 다 선택하고 싶어요. 그래서 오른쪽에 있는
Expand Polygon Selection 클릭하면 쫙 딱 선택이 됐죠. 제가 칼집을 냈을 뿐이지 완성된 칼집으로 어디를 분할하진 않았죠. 이렇게 하고 펠트 눌러보겠습니다. 자, 펠트 누르고 여기에서 끝나는 게 아니죠. 스타트 펠트를 꼭 눌러줘야 돼요. 그럼 알아서 쫙 펼쳐져요. 제가 칼집 낸 데가 이 부분, 이 부분, 이 부분, 이 부분이 제가 칼집 낸 데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죠. 그리고 스타트 릴렉스 눌러주면 이렇게 쫙 펼쳐줍니다. 스타트 릴렉스. 자, 요렇게 진행을 하시면 되고요. 스타트 릴렉스를 몇 번 눌러주다 보면 알아서 쫙 펼쳐지고, 스타트 펠트는 언제든지 또 해줄 수가 있어요. 그리고 스타트 릴렉스를 해주면 되는데, 요런 부분들을 체크하는 거예요. 그냥 써도 되면 이대로 써도 되고, 만약에 좀 손을 대고 싶다. 그러면 이 부분을 좀 더 칼집을 내야겠다. 이런 식으로 릴렉스나 스타트 펠트 누르면서 본인이 판단을 할 수가 있는 거죠. 자, 그리고 요 상태에서 예를 들면은 이 부분을 집어서 이렇게 만약에 얘가 펠트가 알아서 못 펼쳐줘요. 그럴 때는 손으로 잡아서 이렇게 할 수도 있습니다. 자, 어쨌든 이 정도로 마무리 짓겠다 하면은 밑에 코미트 누르면은 펼치는 과정은 끝난 거예요. 자, 얘를 됐으면은 정사각형 안에 들어와야 된다고 했죠. 정사각형 안에 들어오도록 이렇게 이 정도로 하겠습니다. 자, 부분 나눌 수가 있죠. 저는 지금 덩어리 하나로 포토샵 그냥 연동시키는 것만 보여드리기 위해서 이런 식으로 했는데, 이 부분 예를 들면 얘가 윗부분은 머리, 밑에는 바디라고 했을 때 윗부분 선택해서 머리 이쁘게 피고, 밑에 부분 선택해서 바디 이쁘게 피고, 따로따로 캐릭터는 따로따로 펴서 정사각형 안에 정리를 하게 된다. 그 개념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근데 그걸 잘 이쁘게 하기 위해서는 정사각형에서 정육면체에서 연습하는 거, 지금처럼 스피어에서 연습하는 게 무지무지 중요합니다. 심 개념이 중요하죠. 그 다음에 심이 이런 식으로 완성이 됐는데, 하나 더 추가하려면 그냥 가로 쭉, 세로 쭉 전체 링처럼 선택하는 거는 엣지에도 있습니다. 엣지로 해서 셀렉션을 잠깐 펼쳐보면 지금 언랩 UVW 옵션에서 엣지 선택이 있죠. 라인을 하나 제가 선택을 했다고 칩시다. 얘를 콕 선택했어요. 뭐 포인트 투 포인트에서 이렇게도 할 수가 있지만, 얘로 이어지는 걸 도너츠처럼 쫙 한 번에 선택하고 싶어요. 그럴 때는 우리 폴리곤 편집할 때 옵션이 있었죠. 걔는 여기 아이콘으로 있어요. 루프랑 링으로 되어 있는데, 루프 클릭하면 이렇게 한 바퀴, 여기서 점이 끊어지니까 이렇게 이어져 있는 애들을 한 번에 이렇게 선택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얘는 지금 간단한 스피어니까 이쁘게 한 줄로 됐는데, 캐릭터일 때는 웬만하면 포인트 투 포인트로 심을 해주는 게 일반적인 작업 형태라고 할 수가 있죠. 어쨌든 지금 한 건 심 작업이 아니라 엣지를 선택했을 뿐이에요. 선택이 되어 있으면 이 상태에서 세 번째 아이콘은 뭐냐면 Convert Edge Selection to Sim, 내가 선택한 엣지를 심으로 바꿔주는 거예요. 클릭하면 이렇게 내가 선택한 엣지가 심으로 바꿔집니다. 요것도 캐릭터에서 열심히 작업하다가 이 부분 좀 더 잘라줘야겠다 할 때 캐릭터 엣지를 콕콕콕 선택을 해요. 그 다음에 컨버트 심 눌러주면 내가 선택한 엣지들이 가위질이 더 된다고 생각하면 뭐 그런 개념입니다. 다시 폴리곤 선택, 면 하나 선택, 친구들 선택했더니 요만큼이 잘려서 심이 완성이 돼서 요만큼 잘린 걸 알 수가 있죠. 그러니까 내가 선택할 수 있는 영역은 심으로 구분되어진 그 영역을 얘는 하나로 봐요. 이 아이콘은 내가 선택한 폴리곤에 이어진 친구들을 심으로 잘리지 않은 데까지만 이렇게 선택을 하는 거죠. 자, 이 상태에서 펼치면 아까랑은 당연히 다르게 펼쳐지겠죠. 이 상태에서 스타트 펠트 코밋 하면은 얘는 이렇게 반쪽이 펼쳐졌습니다. 자, 이 상태에서 얘는 요 정도에다가 갖다 놓을게요. 자, 이렇게 했으면 당연히 이 부분들은 이쪽을 의미하게 되고, 이 부분들은 이쪽으로 의미하게 되겠죠. 그러니까 큐브에서 연습을 일단 무조건 하고, 그 다음에 스피어에서 연습해보면 심 개념, 펼친다는 개념, 펠트 개념, 릴렉스, 요거는 이제 확실히 이해하실 수 있을 거예요. 그럼 이거를 포토샵에서 연동하는 것까지만 일단은 먼저 보여드리겠습니다. 아까 얘기했듯이
펼치는 게 잘 이쁘게 끝났으면 렌더 UV 더블 템플릿. 근데 중요한 게 얘는 간단한 스피어잖아요. 간단한 스피어는 전체 뭐 두 부분, 세 부분, 네 부분으로 나뉘어도 정사각형 안에 잘 펼쳐서 정리하는 게 생각보다 빨라요. 스피어니까. 근데 캐릭터 같은 경우에는 전문가일 경우에는 빨리빨리 하지만 여러분들 처음이잖아요. 머리카락도 있고 액세서리도 있고 바지도 있고 뭐 등등 안경도 있고 그 부분들 전부 다 쫙 펼쳐서 이 안에 이쁘게 정리정돈하는 데는 생각보다 많은 시간이 걸립니다. 자, 어쨌든 스피어에서 작업하는 거 보여드릴게요. 두 번을 펼쳤죠. 얘를 세이브해서 포토샵으로 가져오도록 하겠습니다. 얘 저장하는 이미지 방식은 뭐 무지무지 많아요. 그냥 간단하게 그냥 JPG로 저장을 한 다음에 개념에 대해서 설명드릴게요. 얘는 얘대로 냅두고, 자, 얘한테 이제 일단 포토샵을 먼저 켜놓는 게 낫겠네요. 포토샵을 일단 켜고 지금 하는 걸 특히 연습을 많이 해보셔야 돼요. 그 다음에 중요한 게 포토샵을 한 번도 안 해봤거나 포토샵이 안 깔려 있다거나 아니면 포토샵이 좀 어려우신 분들은 그 윈도우에 보면 그림판 있죠? 그림판에서 하셔도 상관없어요. 자, 일단은 포토샵에서 얘를 둘 다 봐야 되니까 화면을 좀 분할을 해 봅시다. 맥스는 여기다 두고 포토샵은 여기다 두고 작업을 하면은 딱 괜찮을 것 같네요. 자, 여기서 한 다음에 이미지를 아까 저장한 이미지 있죠? 걔를 꺼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거죠? 근데 아직 여기다가 비트맵으로 적용을 안 시켜준 상태예요. 그쵸? 잠시만요. 얘를 자, 이렇게 돼 있으면 여기서 이제 작업을 해보도록 할 텐데 이렇게 지금 맥스도 잘 보이고 포토샵도 잘 보이죠? 이 상태에서 일단은 그 옵션에서 렌더 옵션에서 보면 아이고 잠시 펼치고 렌더에서 매티어 에디터를 보도록 합시다. 간단하게 아무 이미지나 아무 매테리얼이나 일단 적용시키고 이미지 이어주는 게 중요하겠죠. 앰비언트가 아니고 맵으로 가서 자물쇠 펼치고 여기에서 비트맵이었죠. 그래서 이미지를 골라주시면 됩니다. 요거죠. 그리고 그냥 적용시키면 안 보여요. 반드시 이 아이콘을 체크를 해야 보이죠. Show Shaded Material in Viewport. 그러면 이렇게 적용이 됐습니다. 네, 제가 잘 펼쳐준 대로 적용만 되어 있는 상태예요. 그러니까 어느 앞에서 핀 거를 적용만 시킨 상태예요. 얘가 어떤 개념이냐면 이 부분이 얼굴일 수도 있고 다리일 수도 있고 옷일 수도 있고 손일 수도 있겠죠. 얘가 캐릭터라고 쳤을 때 우린 지금 스피어에다 테스트 해보는 거지만 자, 그럼 포토샵에서 기본적으로 칠할 수 있는 것들이 있죠. 잠시만요. 제가 듀얼 모니터인데 포토샵 툴바가 툴바가 이쪽에 숨어 있었네요. 자, 얘를 가지고 와서 브러쉬를 이용해서 만약에 이 부분을 칠하면 어떻게 되는지 한번 봅시다. 브러쉬 크기를 좀 키운 다음에 간단하게 칠해만 보도록 할게요. 얘와 연동하는 개념에 대해서 배우는 거니까 얘는 말고 좀 눈에 잘 보이는 색으로 노란색으로 이 부분을 칠해 보겠습니다. 아무리 테스트지만 얘는 좀 그쵸? 이렇게 칠해 보겠습니다. 그 세이브를 해볼게요. 세이브를 한 다음에 여기 보면은 요만큼 칠해져 있는 거예요. 어떤 개념인지 아시겠죠? 이 부분도 칠해 볼게요. 칠하고 세이브하기 전에는 연동이 안 돼요. 이 상태에서 컨트롤 S 눌러서 포토샵에서 세이브를 하면은 약간 뭐 프로그램이나 상황에 따라서 몇 초 딜레이가 걸릴 수도 있습니다. 파일에서 세이브 하시면 여기도 이 부분 이렇게 칠해진 거 볼 수가 있겠죠. 얘도 이 부분을 좀 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구분이 되도록 얘는 다른 색으로 칠해 보도록 할게요. 핑크색으로 일정 영역을 칠했습니다. 그 다음에
파일 세이브 눌러주고 한 1, 2초 정도 딜레이 걸린 다음에 이게 이 부분이 칠해져요. 요런 게 바로 언랩 개념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뭐 위에 덧칠하는 개념이니까 그러니까 얘는 보기 위해서 보조가 되는 기본 맵 라인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자, 그래서 처음에 중요한 게 얘가 얼굴이든 손이든 옷이든 모자든 언랩을 잘 해주는 게 첫 번째고요. 언랩에서 잘 펴진 UV를 렌더링해서 요런 이미지를 뽑은 다음에 포토샵도 좋고 뭐 그림판도 좋고 페인터 쓰시는 분들은 페인터면 더욱더 좋고요 해서 각각의 이미지에 색칠을 한다는 개념입니다. 제가 큐브 설명하고 그 다음에 스피어 설명했더니 이제 좀 다들 이해가 가실 거라고 생각을 해요. 반드시 이 연습 과정을 거치고 캐릭터에서 하는 걸 무조건 추천드립니다. 바로 캐릭터에서 하면은 하다가 꼬일 수도 있고 엉망진창이 돼버릴 수도 있어요. 반드시 큐브랑 스피어에서 연습을 먼저 해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어서 제가 목이 좀 맑게 돌아온 다음에 두 번째 영상을 찍을 건데 두 번째 영상에서는 캐릭터의 얼굴부터 이쁘게 쫙쫙 피는 거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여러분들 충분히 연습하셔야 될 거는 에디트 심, 그 다음에 포인트 투 포인트에서 심 만드는 거, 그 다음에 엣지를 심으로 바꾸는 거, 심으로 바꾼 다음에 면 선택하고 익스펜드 선택해서 펠트에서 펼쳐보고 릴렉스 해보고 그 다음에 코밋 눌러서 세팅 해보고 그런 것들을 충분히 한번 연습을 해보시기 바랍니다.